넌 그 전에 쓰던 책 가져와도 돼요. 그 전에 쓰던 RPM 가져와도 돼요. 그 책에. 지난 시간에 뭐 유형을 별로 안 나가서 오늘은 이제 그러면 뭐 함수 배운 걸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얘기 좀 해봅시다. 자, 페이지 넘어가서 794번 보겠습니다. 794번. 근데 790 왜 있어. 쫄게 하지 마. 794번 보시면 다음 중 실수 전체에서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의 그래프. 동그라미 치기 함수의 그래프.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함수라는 거 문제풀이 용어로 선생님이 해석 어떻게 드렸어? 모든 정의역의 원소가 한 개. 함수 값을 몇 개씩? 몇 개씩 딱 한 개씩 갖는 대응을 함수라고 하게 됐어요. 아니? 그래서 그게 이제 그래프상에서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보면 우리 2번 동그라미 잠깐 볼게요. 2번 동그라미 그림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 이상하게 생겼다, 그치? 오케이? 자, 우리 저번에 그래프도 배웠죠? 지금 여기에 점이 찍혔다라는 건 x가 0일 때 요 값이 나와요라는 뜻인 거야. 맞니? 그 다음 여기도 점이 찍히지. x가 0일 때 이 값도 돼요라는 거야. 정의역 x값 0일 때 오케이? 값이 몇 개인 거야? 하나, 두 개인 거지? 함수값 몇 개씩만 있어야 된다고 했어? 문제요. 한 개씩만 있어야 된다며. 이거 맞아 틀려? 틀려요. 이게 틀린 거지. 이해가셨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 앞에 함수 앞에 이것도 체크하세요. 실수에서 정의된. 맞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이라고 돼 있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됐다는 건 기본적으로 거기다 써놓으세요. 정의역이 실수 전체라는 뜻인 거야. 정의역이 실수 전체. 실수 전체라는 건 이 x 정의역은 x값 얘기하는 거잖아. x축을 꽉 채웠어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럼 일로 와보자. 일로. 이 정의역 x값에는 그래프가 있니 없니? 없지. 여기는 함수값이 또 없어서 문제인 거야. 괜찮아? 여기는 함수값이 너무 많아 문제고 여기는 없어서 문제고. 오케이? 그래서 얘는 함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케이? 근데 이제 그럼 이 원리를 들었으면 이 함수의 그래프를 찾는 그래프에서 이 함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좀 빨리 찾는 방법은 세로선을 그리세요. 오케이? 이렇게 세로선을 그리는 거야. 정의역의 모든 지점에. 오케이? 그래서 만나는 점이 몇 개? 요점이 한 개. 지금 얘를 만나는 점 몇 개야? 두 개잖아. 함수값이 몇 개라는 뜻이야? 두 개. 만나는 점이 두 개잖아. 함수값이 몇 개? 두 개. 오케이? 그럼 함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교점이 몇 개 해야 돼? 하나여야 돼. 오케이? 그래서 마음으로 이게 세로선을 그렸는데 교점이 계속 한 개씩 계속 나오면 함수. 맞아? 아니면 함수 아니. 그러면 1번 동그라미는 함수겠니? 함수가 아니겠니? 그러면 완전 아니지, 그지? 그 다음에 3번 동그라미는요? 얘도 원의 방정식은 그래서 함수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4번 동그라미는요? 맞아요. 응, 맞아요. 5번 동그라미는요? 약간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5번 동그라미는 그렇지. 해석을 조금 해드리자면 이런 느낌인 거야. 얘가 약간 요렇게 생겼죠? 요 구간이지, 요 구간. 요 x가 뭐 예를 들어서 알파라 칩시다. 괜찮아? 요 x가 알파인 지점에 함수값이 얘는 어때?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무수히 많은 겁니다. 점이 얼마나 많은지 선이 됐잖아, 그치? 오케이? 그래서 얘는 함수가 아니다. 함수가 아니다. 괜찮습니까? 네. 자, 넘어가서 796번입니다. 이건 지금 시간 드릴 테니까 빨리 한번 풀어보세요. 796번. 풀었어요. 그럼 다른 거 잠깐 풀어. 답 나오신 분들은 선생님, 이거 말로 해주기 좀 힘들겠구나. 796. 잘했어.
각지가 프린트해도 안 좋나 보다. 아니. 잠깐만. 이거 실험인데. 빠른 정도. 안 났어. 노트예요? 스폰 어떻게 해요? 노저 볼펜으로 풀어. 아니 근데 이거는 이거잖아요. 아니 아는데 연필 혹은 샤프 오케이? 누구한테 빌려서라도 맞아요. 틀렸어요. 잘했어요. 진짜 틀렸어요. 왜? 맞아요, 잘하셨어요. 아우 넘어갑니다. 자 800번입니다. 800번. 벤치트 조금만 해주시면 안 돼요? 그건 좀 힘들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금요일 날 다음 수업잖아. 다음 수 금요일이잖아. 수요일이 아니라. 왜요? 왜요라고 물어보면 할 말이 딱히 없기는 해. 진짜 숙제할 시간이 없으니까. 아니 금요일까지니까 조금씩 하면 된다고. 너네들이 맨날 목요일에 숙제를 하니까 힘든 거라고. 알겠어? 응? 그러면 수요일 날에 하나밖에 안 하나? 수요일 날에는 현행만 있지. 그다음 클리닉 있는 거 아니야? 클리닉. 그러네 짜증. 어? 안 짜증나요. 자, 800번입니다. 800번. 살짝만 조그맣게 별표 치시고 중요해요. 800번. 자, x라는 애가 범위가 좀 간단하게 쓰자면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야? 3까지인데 어디에서 어디로의 함수? x에서 x로의 함수 줄 칠게요. 여러분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x에서 x로라는 건 x에서 화살표 x. 그래서 이 화살표 쏘는 애들이 얘가 무슨 역이라는 뜻인 거야? 정의역. 화살 맞는 애들이 아니야 공역. 공역이야. 이거는 기본이 공역. 알겠지? 그리고 나중에 함수값을 찾아봐야 치역이 정확히 나오는 거야. 이렇게 괜찮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역이랑 공역이 범 위잖아. 이걸 여러분들 여기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해서 푸시면 미스가 날 수 있다 이건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 구역이 범이면 범위대로 여러분들 이렇게 표기하십니다.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이게 이제 내가 이 문제에서 볼 딱 정의역인 거야. 괜찮아? x 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지고 놀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공역은 y값 범위잖아. 이름이 x라고 여러분들 x에다가 쓰는 게 아니란 얘기야. x에서 x로라고 하면 x가 정의역이고 맞는 x도 공역이란 얘기인 거야. 그래서 y 범위가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다? 3까지다. 이렇게 또 공역도 이렇게 잘라주실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요 박스 안에서 정의해요. 요 박스 안에서만 얘기합시다 라는 뜻일 겁니다. 오케이? 자 근데 얘가 함수식이 또 뭐냐면 fx라는 애가 1차식이죠. 맞니? 1차식이면 이렇게 직선이겠네. 오케이? 그럼 이 직선이 요 박스 안에 어떻게 그려지냐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라고. 오케이? 근데 우리 저번 시간에 일단 함수는 모든 정의역에 함수값이 몇 개씩 있어야 돼? 하나씩 있어야 되지. 그럼 만약에 그 직선이 이렇게 쓰지 마세요. 좀 이따 내가 쓸게요. 이렇게 그려졌어.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어때? 이 정의역의 이만큼이 뭐야? 그래프가 없는 거지. 선생님 여기 연결하면 안 돼요? 얘는 치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공역을 벗어나는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아. 함수값은 다 어디 살고 있어야 돼? 공역 안에서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상 그래프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라고. 그러면 정역인데 함수값이 없지. 여기도 정역인데 함수값이 없지. 그래서 여러분들 함수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정역을 어떻게 채워야 돼? 꽉 차게 그리셔야 되는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직선을 내가 이제 이렇게 그릴게. 그 다음은 이렇게 그려봤어요. 괜찮니? 그럼 이제 좌우는 꽉 채웠잖아. 맞습니까? 그럼 함수는 맞는 거예요. 왜냐면 x값, 모든 x값마다 함수값이 하나씩 있으니까 점이 하나하나 찍혀 있는 거라고. 됐어요? 그럼 이때 치역은 어떻게 되냐면 치역은 여기 언저리부터 괜찮아? 이때 치역은 이 y 치역이라는 건 함수값의 모임이잖아, 그렇지? y 값이 여기 이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요 위까지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치역이 그만큼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근데 문제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문제를. 그 문제를 읽어보면 공역이랑 치역이랑 어떻다는 거야? 같대지. 맞아? 그럼 지금 선생님이 그린 건 공역이랑 치역이랑 같겠니? 아니요. 당연히 다르겠지. 공역은 이만큼인데 치역이 이만큼밖에 안 되잖아.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 줄 치세요. 치역과 공역이 같아지려면 위아래도 꽉 채워서 그리셔야 되는 거야. 괜찮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함수가 되려면 정의를 꽉 채워야 돼. 일단 그러면 함수는 오케이야 얘들아. 오케이? 됐어요? 그 다음에 치역과 공역이 같다라는 특별한 조건이 맞으려면 y축도 어떻게 채워야 되는 거야? 꽉 채워서 그리셔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원하는 모양은 사실 첫 번째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꽉 채워주는 방법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또 있긴 하죠. 어떻게 해도 꽉 차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하셔도 꽉 차는 거잖아. 네. 괜찮니? 근데 이 주황색은 기울기가 양수인 것 같고요. 연두색은 기울기가 음수네. 그래서 문제 조건을 조금 더 봤더니 A, B를 곱했더니 뭐가 아니라는 거야? 0이 아니래. 아, 그럼 이거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알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첫 번째는 주황색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황색을 만족하는 경우는 자, 얘가 지금 몇 콤마 몇이야? 올라가 보면 x가 마이너스 2죠? y도 마이너스 2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랑 그 다음에 또 요 점은 내려가면 3이고 요 점은 y가 3이지. 그래서 이 함수가 마이너스 2,2랑 3,3을 지나는 경우를 일단 하나 풀자. 됐어요? 그럼 대입하시면 f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b인데 그 값이 얼마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돼. 그 다음에 f3은 3a 플러스 b인데 그게 얼마 나와야 돼? 3 나와야 돼. 연립해서 둘을 빼면 마이너스 5a는 마이너스 5라서 a는 얼마야? 1이야. 이건 별 문제 없는 것 같은데 a가 1이면 대입했을 때 b는 얼마가 되는 거야? b는 0이 되네. 문제집이 a랑 b랑 곱해서 0은 안 된대지, 그치?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얘는 탈락인 거야. 괜찮습니까? 그럼 두 번째. 두 번째 연두색은 이 점은 보니까 x가 마이너스 2예요. 이게 너무 많이 써서 지워졌는데 여기 마이너스 2고요. 여기 y가 얼마입니까? 3인 거지. 그래서 그럼 두 번째는 마이너스 2,3을 지나가거나 또 요 점은 올라가니까 x는 3이고 y가 마이너스 2네. 그치? 그래서 3, 마이너스 2를 지나갈 때 역시 대입해보면 f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b인데 그게 3이 나오면 된다는 얘기고 f3은 3a 플러스 b인데 그게 마이너스 2가 나오면 된다는 얘기고 둘을 빼면 마이너스 5a는 5가 돼서 a는 마이너스 1이고 a가 마이너스 1이면 b는 마이너스 1인가? 2 플러스 2구나. 죄송합니다. 플러스 2네. 얘네들은 둘을 곱해도 마이너스 0이 안 되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조건은 얘가 아니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단원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함수라는 것에 약속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약속들이 암기가 잘 돼 있고 이걸 그대로 적용하는 연습이 돼야 함수는 쉬워. 이해가셨습니까? 자, A에서 B를 빼라고 생각하고 일단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있는 문제들은 좀 쉬우실 거예요. 그 정역이나 치역들이 어떻게 주어졌기 때문에 값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예를 들면 802번처럼 정역을 주면 그 정역은 x에다가 대입하면 뭐가 나와? 함수값들이 나오는 구조일 거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801번은 치역이야. 동그라미 쳐놔. 치역이니까 얘는 어디다 대입하라는 거야? y에 대입하라는 건데 선생님 y가 없어요. 당황하지 말고 얘들아. 이 fx가 무슨 값이야? 결국 y 값이 되는 거야. 그리고 fx 자리에다가 뭘 대입한다? 마이너스 1랑 8을 대입해서 풀어보시면 되는데 안 되면 역시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나요? 네. 넘어가서 804번 볼게요. 쓰고 오세요. 쓰고 오시고. 졸려요. 안 돼. 조금만 힘내. 너무 힘들어요. 학교에서 뭘 했다고 그렇게 힘들어? 진짜 힘들어. 셔틀락 뛰었어요, 저. 몇 대였다고? 셔틀락. 너무 오래 달리. 연습을. 체육 시간에 좀 빡셌다. 야, 근데 너네 1학년인데 벌써 체육복만 입고 다니는 거야? 그래도 최소한 한 달은 교복을 입지 우리 않니? 박신날부터 생활복 체육복이라고 그냥 눈치고 주면 그래?
아니 교복 너무 살 빼야 돼요. 너무 불편한데요? 저 그거 이제 야, 내 중학교 때도 교복 입었을 거 아니야. 별로 안 입었는데. 아, 그래? 요즘 겁나 편해요 실복이. 아니, 근데 교복이 불편하긴 하지. 안 입어요 요즘. 그래? 그럼 왜 산 거야? 산거 아니고 무료로 줘요. 아, 그래? 돈을 지원해줘요. 야, 차라리 그럼 그런 거 다 없애고. 아니, 근데 야, 사복 입으면 또 사복 입어서 힘든 게 있긴 해. 왜요? 아니, 맨날 다음날 못 입을지 고민해야 되잖아. 아 맞아요. 그런 고민도 좀. 응? 그러니까 그게 좋은 사람이 있을 거고 좀 피곤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피곤한 애들 이제 그 뭐야 옷장에 이제 검은색 옷과 회색 옷만 잔뜩 입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게 귀찮으면 그다음에 쌤도 다시 고등학교 다니시면 안 돼요? 어? 나 고등학교 때 나 근데 고등학교 때 재밌었던 것 같긴 한데 고3 때 재밌었어. 근데 솔직히 돌아간다고 하면 안 돌아갔거든. 사실은 지금이 좀 더 좋아요. 진짜요? 그냥 그때 그 지긋지긋한 학교 생활을 다시. 아니 지긋지긋까지는 아닌데 할 수 없는 게 많으니까. 예를 들면 근데 할 수 없는 게 많잖아. 그냥 요즘에도 일을 하고 집 가시고 주무시고 일을 하고 집 그렇게 해도 근데 그 중간중간에 또 내 전곡 찌르지 마. 네가 뭘 알아, 이 시간. 804번 보겠습니다. 아, 진짜. 그래도 학교쌤 하세요. 학교쌤 방안이 있잖아요. 야, 나 학교쌤 못할 것 같아. 왜? 야 방학 있어도 학교 생활 학교 가야 돼 방학. 안 가. 가. 싫어. 그래서 학교쌤들이 학교쌤을 하는 거야. 아니야 가. 나 맨날 방학에 학원 올 때마다 학교 생활 눈 마주쳐서 인사했어. 그거는 학교 생활이 아니, 다 나오는 건 아닌데 일부는 나오시긴 하지. 그러니까 학원을 내려. 나 시연아 안녕 어디 가니 이렇게 맨날 진짜 안녕 인사하시고. 원래 어떤 쌤이 있어? 민채는 목소리를 들으니까 대충 어떤 선생님인지 알 것 같다는 표정이 있기도 하다. 저런 톤으로 말하는 선생님이 있었던 거 아니야? 진짜로? 자, 볼게요. 야, 이거 F랑 G랑 서로 뭐가 돼? 같대지. 거기 F랑 G랑 서로 어떻다? 같은 함수다라고 돼 있어요. 괜찮아? F는 G라고 써 있죠? 줄치시고 서로 같은 함수야. 우리 지난 시간에 서로 같은 함수가 되려면 식이 같은 걸로는 안 된다고 했었죠? 일단 뭐가 같아야 된다? 정의역이 같아야 한다. 근데 얘는 사실은 실제 문제를 풀 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왜냐면 얘도 보시면 알겠지만 정의역을 정해줬잖아. 그치? 이게 안 맞으면 애초에 문제를 못 풀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 틀어져 있는 경우가 없어요. 그럼 주로 우리 문제 풀 때는 뭘 좀 신경 써야 되냐? 자, 확 줄여서 선생님이 결론적으로는 fx는 gx랑 같다인데 해석은 여기 x의 양쪽에 두 함수 있잖아. 두 함수에 같은 정역 원소를 넣으면 값이 계속 어때야 된다? 같은 결과만 나오면 된다. 식이 다르게 생겨도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다. 오케이? 그래서 이 말대로 하자면 자 F1이 지금 정의역에 지금 보시면 뭐랑 뭐예요? 마이너스 1이랑 1이니까 F-1이랑 G-1이랑 같은 함수라는 얘기인 거야. 괜찮아? 그 다음에 F1이랑 G1이랑 같아도 같은 함수가 될 수 있다 얘기인 거지. 그럼 F-1은 대입해 보시면 3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고 G-1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야. 따라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일단 3이라는 게 하나 나오고 F1은 넣으시면 3 빼기 1 빼기 1이고 그 다음에 G1은 A 플러스 B야. 그래서 A 플러스 B는 1이라는 게 나오겠고 그래서 둘을 연립하시면 둘을 더할까요? 더하면 2B는 4, B는 2 B가 2면 A는 마이너스 1 됐습니까? 그 문제 뭐 물어봤을까? 이거는 곱하면 뭐야? 곱하면 마이너스 2 하고 나오고 그러니까 약속대로 푸시는 습관이 드셔야 돼요. 집합도 마찬가지고 명제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또 필기 새로 배워야 될 게 생겼네요. 자, 이제 함수들 중에서 특징이 있는 함수들을 배우는 거야. 첫 번째 특징 있는 함수는 1대1 대응이라는 함수를 배울 건데 너무 중요해요. 이게 꼭 수능 그런 뜻은 아니에요. 고1 때 나오고 고2 때 나오고 고3 때도 나온다는 얘기야. 괜찮아? 계속 알아야 하는 내용. 됐어? 자, 1대1 대응은 일단 첫 번째는
1대1 함수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1대1 함수라는 건 식으로 표기하면 요래요. x1 not equal x2이면 fx1 not equal fx2이다. 이거를 진짜 방금 팀 읽어준 것처럼 x1 not equal x2이면 이렇게 외우시면 머릿속에 일단 안 들어오고요. 뭔 뜻인지도 몰라요. 괜찮아?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요 x1이랑 x2는 우리 함수에서 배운 용어가 있거든? 어떤 애에 해당해요? x1이랑 x2. x들은 어디야? 아니 우리 함수에서 배운 용어로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아니 진짜 틀리진 않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전에 초기에 배웠던 거. 정의역의 원소예요. x 값은 보통 정의역이라고 하잖아, 그치? 오케이? 그래서 여기 x1이랑 x2는 정의역의 원소, 정의역 아니야? 정의역은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야. 그 안에 있는 하나하나이기 때문에 얘는 정의역의 원소라고 읽으시면 돼. 앞으로 생긴 애들 x1, x2 혹은 요 함수 안에 들어가는 애들 있지? 얘네들은 다 정의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근데 지금 걔네들 정의역의 원소가 뭐 하대? 아니, 읽어야 될 거 아니야? 어떻대? 아니 그걸 왜 눈을 왜 까는 거야? 아니 동태나 다르잖아. 아니 내가 여기서 뭐 다른 걸 물어보겠니? 정역의 원소가 뭐하다? 다르다. 읽으라고 이렇게. 괜찮아? 그래서 정역의 원소가 서로 다르다. 그럼 얘는 뭘까요? 얘네들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fx1은 뭘까요? 함수의 정역의 원소인 걸 넣었잖아. 그럼 뭐가 나와? 치역은 덩어리고. 공역 함수값. 그렇죠. 얘네들은 함수 값인 거예요. 알겠니? 함수에 정역 원소 넣어서 나온 애들은 함수 값으로 읽으셔야 되는 거야. 괜찮습니까? 그래서 함수 값 뭐 하되는 거야, 역시나? 아니 읽으라고. 함수 값 뭐 하돼요? 그러니까 정역의 원소가 다르면 함수 값도 계속 뭐 해줘야 된다는 거야?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지. 이해가? 함수 값이 똑같은 게 겹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였던 거야. 자, 우리 구분하셔야 돼요. 함수는 함수값이 중복돼도 상관없다고 저번 시간에 배웠어. 괜찮니? 근데 이제 1대1 함수는 함수값이 뭐가 되면 안 된다는 뜻인 거야. 똑같은 게 나오면 안 된다는 뜻인 거예요. 괜찮아? 이렇게 읽기 연습 자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함수값 다르다고요? 이걸 아주 심플하게 정리하면 함수값에 뭐가 사라진다? 함수값의 중복이 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잠깐 봅시다.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함수. y축은 이거 물침에 넣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어. 오케이? 그럼 일단 물어볼게. 얘는 함수는 맞을까요? 네. 이렇게 선 그림 만나는 계속 하나지. 네. 함수 오케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거 1대1 함수일까요? 1대1 함수가 아닐까? 아니에요. 이유는 뭐냐면 자 내가 이 점이랑 이 점을 볼게요. 얘랑 얘가 x1이라 치자면 얘는 x2인 거지. 서로 같아달라? 달라. 근데 이 함수를 내가 y는 fx라고 하자면 이 점은 x2, fx2가 되는 거고 맞아? 이 점은 x1, fx1이 되는 거잖니? 그럼 fx1이나 fx2는 무슨 값이야? y 값이잖아. 근데 그 y가 어느 위치에 있어? 같은 위치에 있는 거 보여? 그러니까 얘랑 얘랑은 다른데 지금 얘랑 얘랑 같아져 버린 거지? 그러니까 저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이런 걸 뭐라고 하는 거야? 함수값이 뭐가 일어난 거야? 중복이 일어난 거지.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요거 1대1 함수를 찾는 그래프에서 찾는 방법은 아까 함수 때는 무슨 선 그렸어요? 세로선 그렸니? 가로선. 이번에는 가로선 그릴 거야. 그래서 교점이 몇 개? 2개. 에? 교점이 2개면 중복된 거잖아. 교점이 얘도 몇 개? 1개가 유지가 되면 됐어? 근데 1대1 함수에서 약간 애매한 영역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생긴 애를 한번 생각해볼게. 이렇게 생긴 y는 fx라는 걸 한번 쳐볼게. 됐어요? 내가 물어볼게. 일단 이건 함수니 함수가 아니니? 맞아요. 아니야. 왜 아니야?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아니냐고.
이유를 얘기해 줄 거예요. 다 이어져 있어. 두 개예요. 아 그건 탈락이에요. 두 개예요. 같이. 여기 보세요. 여기 이때 정역 하나에 함수값이 몇 개 있어? 2개 있지? 그래서 여기 둘 중에 하나는 구멍이 빵 뚫려야 함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확인하시는 습관 들여야 돼요. 끊어진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알겠니? 그냥 요만큼 뭐가 비는 거야? 요만큼 치역이 비는 것 뿐인 거지. 얘는 함수가 된다는 데랑 상관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끊어진 건 신경 쓰실 필요 없어. 아 근데 만약에 이렇게 끊어지면 좀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끊어지면. 그래서 여기서 끝났고 여기서 이렇게 시작을 했다? 이러면 이 정역이 이만큼 빈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함수가 안 되는 게 맞지만 얘는 상관이 없어요. 오케이? 그럼 두 번째 물어볼게. 이거 1대1 함수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함수값이 중복이 전혀 없어요. 근데 내가 애매하다는 게 뭐냐면 선생님 여기 B잖아요 라는 거잖아. 그치? B는 건 상관이 없어. 함수값이 중복되는 거랑 얘는 상관이 전혀 없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1대1 함수는 교점이 한 개거나 그 다음에 비는 구간이 있는 게 원래 상관은 없는데 이걸 쓰지는 않을게요. 이게 비는 구간이 있어도 원래 되긴 하는데 비는 구간이 오케이기는 한데 이게 사실 중요하진 않아요. 왜 안 중요하냐면 나중에 이제 그림을 계속 읽다 보면 보이긴 할 거야. 1대1 대응 때를 위해서 이건 굳이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괜찮아?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 1대1 함수는 비는 건 상관이 없다. 괜찮아? 그럼 잠깐 두 번째로 얘기해. 근데 그럼 지금 아직은 조건상 뭐밖에 안 돼요? 1대1 함수의 조건밖에 안 돼요. 얘랑 이름이 지금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대1 대응은 여기서 뭔가 조건이 더 붙어 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이 뭐냐? 두 번째 조건은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 오케이? 이것까지 붙어야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거야. 괜찮아? 그럼 일로 와볼게. 자, 얘가 지금 함수 통과했고요. 1대1 함수까지 통과했어요. 그죠? 그럼 이제 이게 1대1 대응이 되려면 치역이랑 공역이랑 뭐까지 확인해야 돼? 같은지까지 확인해야 되지. 근데 공역은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아무 말 안 했잖아. 아무 말 안 하면 내가 뭐라고 했어요? 이 Y축 전체가 공역이라고 했지. 실수 전체. 기본 옵션이야. 조건을 주지 않는 한은. 됐어? 근데 얘 치역은 어때?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그려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잖아. 그럼 Y값 보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위로 Y값들이 쫙 이어지고 있는 거 맞니? 이 영역이 지금 현재 치역인 거야. 인정? 너네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내가 여기 값을 5라고 줄게요. 예를 들어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5라고 칩시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아래로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치? 그럼 Y값은 이 지점 너네 헷갈릴까봐 그냥 3이라고 할게. 괜찮아? 3부터 아래로 그래프 그려지고 있는 거 보여? 그럼 Y값이 계속 대응되고 있는 거 보여? 함수값들이 지금 이 3 아래로 계속 발전하고 있는 거 보여? 그래서 치역이 3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이 되는 거야. 그럼 이만큼이 뭐야? 치역에서 이만큼 B지. 이만큼 비는 것 때문에 공역이랑 치역이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아니 선생님 공역은 전체라고 했잖아요. 근데 치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된다며. 이게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어렵게 생각하지 마. 되게 심플해. 괜찮아? 달라져 버렸죠? 그래서 1대1 함수까지는 비는 구간이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1대1 대역 치역과 공역이 같아지려면 비는 공간이 있으면 돼? 안 돼? 비는 공간도 없어야 합니다. 괜찮아? 가로선 그렸을 때 비는 공간이 있으면 치역과 공역이 뭐야? 비는 공간이 생긴다 이런 거예요. 여기가 괜찮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이 세 번째는 예외가 많아서 실제 문제집에는 전혀 필기가 안 되는 내용인데 대표적으로 1대1 대응이 되는 애들 그래프에서 찾으려면 이거 참고로 이건 예외도 있어요. 근데 너네들 문제를 풀면 80%는 이 안에 걸려서 해주리는 거야. 그럼 이 두 조건을 다 만족하려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만약에 아까 내려가다가 올라오는 친구는 가로선을 그리면 만나는 점이 몇 개가 돼? 2개가 되잖아. 그러니까 1대1 함수가 될 수 있니 없니? 안 되지. 그러니까 내려가다가 올라가면 일반적으로 안 돼. 끊어지지 않는 그래프 기준으로 내려가다가 올라가면 돼? 안 돼? 보통은 안 되는 거야. 맞아? 만약에 올라가다가 내려가더라도 어떻게 돼? 함수값이 중복이 되겠지.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럼 그래프가 어떤 느낌이 되겠어? 전반적으로 쭉 올라가려면 올라가든가 내려가려면 내려가는 형태가 된다는 얘기인 거야. 괜찮습니까? 근데 아까 선생님 그렸던 것처럼 중간에 내려가다가 끊어졌다가 다시 연결되면 어때? 치역과 공역이 빌 수가 있겠지. 맞아? 그래서 그래프에서 우리가 주로 만나는 애들은 한쪽으로 쭉 올라가는 꼬라지. 그리고 그래프가 안 끊어지고. 됐어?
또는 쭉 내려가는 꼬라지. 역시나 끊어지지 않는. 물론 약간 꼬불꼬불해도 돼요. 가로선 그렸을 때 교점만 안 나오게. 꼬불꼬불은 좀 괜찮은데 쭉 전체적으로 어떤 꼬라지여야 돼? 내려가는 꼬라지여야 돼. 자, 수학에서는 이런 그래프를 대표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오른쪽에서 올라가잖아, 그치? x값이 커지면 y값도 계속 커지지. 증가함수라고 불러요. 이거는. 얘는 계속 내려가죠, y값이. 그래서 이런 애들은 그래프 함수에서 뭐라 불러? 대표적으로 감소함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래프에서는 이 증가함수나 혹은 감소함수 형태가 대표적으로 1대1 대응이라고 불러. 괜찮습니까? 근데 내가 대표적이라고 했잖아. 얘네들만 되는 건 아니야. 예외도 있다. 이걸 조심을 해야 돼, 이거 항상. 근데 그 예외는 되게 복잡한 상황으로 나오기 때문에 얘를 이런 느낌인 거야. 자, 요렇게고 그래프가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갔대. 그리고 여기서 또 이렇게 올라간대. 그리고 여기서 드라마틱하게 구멍을 빵 비워주고 여기는 구멍을 여기 채워야 돼. 여기는 구멍 빵 비었어. 둘 다 빵 비었어요. 괜찮니? 이렇게 생겼으면 이건 1대1 대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일단 함수인식도 먼저 확인해야죠. 세로선 비었는데 만났는데 만나는 점 계속 몇 개야? 한 개인 거 맞니? 요런데 좀 조심해서 봐야 되는데 만나는 점 하나지. 여기 비어 있으니까. 맞아? 그럼 가로선 그렸을 때 만나는 점 계속 몇 개야? 한 개인 거 맞니? 요런데 좀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도 만나는 점 한 개네. 그리고 여기가 좀 애매했는데 그래도 계속 만나는 점 한 개인 거 맞니? 그리고 여기도 좀 애매했는데 만나는 점 한 개네. 그리고 이 y축에서 비는 애 있니 없니? 여기서 내가 만약에 여기 선 되는데 만나는 점이 없다거나 이렇게 비어있는 구간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치역도 꽉 채는 거지. 맞습니까? 이런 것도 1대1 대응이 될 수 있어요, 원래. 근데 얘네들은 케이스를 나눠서 함수를 그래프를 그려야 되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래프에서는 안 나와.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건 범위가 이렇게 중간에 끊겨서 막 심각하게 끊겨져 있는 게 아니라면 저런 모양이 대부분 1대1 대응이고, 이렇게 좀 심각한 애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배운 대로 하면 뭐야?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 이해되셨습니까? 괜찮아요? 네. 그럼 그거 가지고 그 옆에 809번 잠깐 볼게요. 809번. 참고로 809번 볼게요. 809번 보시면 그럼 여기서 일단 1대1 내가 이것도 물어볼게. 함수가 혹시 아닌 그래프 있나요? 809번에서 함수가 아닌 그래프 몇 번이 아니야? 함수가? 1번, 4번. 네? 1번 함수 맞는데요? 아니 이렇게 그렸을 때 교점 다 하나잖아. 배운 거 꼭 확인 쓰라고. 괜찮아? 함수 아닌 거 없어요. 여기는 다 함수입니다. 너 눈 자꾸 물리지 말고 생각해보라고. 내가 생각해서 그리면 되잖아. 알겠지? 아니 이 시험은 너무 막 뭐랄까 아니 무슨 구조된 강아지처럼 눈이 막 여기로 불렀다 저기로 불렀다 그래. 그냥 네 책을 보고 풀어 시험은 괜찮아. 알겠지? 좀 틀려도 괜찮은데 너무 뭐랄까 눈치 보는 강아지상 있잖아. 너네 그거 보면 약간 너무 눈이 막 안 아파 눈? 자 그러면 두 번째 1대1 함수가 되는 것만 먼저 찾아봐요. 1대1 대응 말고 1대1 함수. 1대1 함수가 되는 거 몇 번? 3번. 3번 되는 거 없고요. 또 2번도 가능합니다. 또 있나요? 예, 이게 끝이에요. 2번, 3번은 둘 다 1대1 함수도 돼요. 괜찮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1대1 대응이 되는 친구. 최종 답은? 3번인데 왜 그러냐면 자, 거기 단, 정역과 공역은 실수 전체라고 했지. 그럼 공역이 체크해야 돼. 정역은 사실 실수 전체니까 X축 다라는 건 뭐 어렵진 않잖아. 그치? 근데 공역이 실수 전체라는 건 Y축 전체를 뜻하는 겁니다. 그럼 그래프가 위아래로 쫙 뻗어가게 그려져야 Y축을 꽉 채울 수 있겠지. 근데 여기 2번 동그라미는 어때? 약간 어떻게 그려지고 있어? 요렇게 그려지고 있지. 야, 수학 그래프에서 요렇게 끝이 난다라는 거 얘가 이 아래로 절대 내려가지 않는다는 뜻이야. 괜찮아? 그래서 얘는 이 X축을 따라 계속 움직이는 이건 흔히 점근선이라 나중에 또 배우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뉘앙스를 주면 언젠가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우기시면 안 돼. 괜찮아? 그래서 2번은 어떻다? 1대1 함수는 되지만 대응은 되지 않습니다. 괜찮아? 된 거 맞아? 넘어갈게. 자, 이제 그걸 가지고 푸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유형 5번부터 유형 7번, 유형 5번? 6번이 다네. 일단 할게요. 좀 지우고 봅시다.
자, 811번. 아, 이거. 네, 811번. 자, 얘의 특징은 뭐냐면 정의역 x에서 y로의 함수의 줄 치시고 우리는 함수를 보면요, 얘들아 정의역이랑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정의역인 것 같고 두 번째는 공역까지 더 봐주면 더 좋고 괜찮아? 그 두 가지를 미리 좀 보고 푸시는 습관이 되셔야 돼요. 얘는 정의역이랑 공역이 정해져 있지. 얘네처럼 실수 전체는 아니지. 그럼 얘들아 정의역 공역 있으면 별다른 건 없어. 아까 우리 푸었던 것처럼 그려. 정의역 공역이 범위잖아. 그치? 그치? 그럼 우리 숫자 대입해서는 해결하기 힘들어. 직접적인 숫자 대입으로는. 그러니까 뭐야? 범위를 그려. 됐습니까? 여기 정의역이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해?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치고 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요게 정의역이야. 괜찮아? 그 다음에 공역은 어떻대? 공역은 거기 x에서 y로의 함수니까 얘가 정의역이고 얘가 공역이란 뜻이잖아. 그치? y는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돼? 3까지야? 뭐 y는 3까지 되는 거야. 괜찮아? 그래서 이 문제는 문제가 정역이랑 공역을 주면 아, 난 여기서만 볼래 라는 의미로 했거든요. 그걸 벗어나는 건 함수에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정역, 공역을 벗어나는 영역은 함수가 얘기한다 안 한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준 거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함수식이 보니까 아까 했던 거랑 똑같네요. ax 플러스 b, 그러니까 1차식이지. 우리 식을 보고 얘가 어떤 애인지는 아셔야 됩니다. 괜찮아요? 1차식이니까 이건 뭐겠어? 직선이겠지, 직선. 오케이? 자, 우리 아까 배웠던 거대로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1대1 대응이든 뭐든 함수래잖아. 그치? 그럼 x축은 어떻게 채워야 돼? 꽉 채워 써야 돼. 아까 했던 거 기억해? 그 다음에 얘는 직선이니까 한쪽으로 쭉 올라가는 꼴 아니면 맞아? 한쪽으로 쭉 내려가겠지? 그러니까 함수값이 중복되는 건 당장 걱정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오케이? 그런데 1대1 대응이 되려면 치역이랑 공역이랑 어때 되었어요? 같아야 한다며? 우리 아까 문제도 한번 하긴 했었거든? 아까 그 몇 번이었니? 800번에서 한번 했었어. 800번에서 내가 치역과 공역이 같으려면 어떻게 채워서 y축을 꽉 채워 그리라고 했던 거 기억해? 그냥 단순히 외우시면 안 돼요. 그래프 상황이 보이셔야 이거보다 난이도가 있는 걸 푸실 수 있어요. 괜찮니? y축을 꽉 채워야 된다고 그랬지? 자, 그럼 아까 말한 대로 x축 꽉 채워야 돼. y축도 꽉 채워야 된다는 얘기, 이 박스를 완전히 꽉 채워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서 직선이니까 한쪽으로 쭉 올라가거나 한쪽으로 쭉 내려가는 걸 그리라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은 이런 느낌이겠구나. 이점과 이점을 지나면 근데 문제에 써 있어요. 뭐가요? A가 음수가. 아, 그거 좀 천천히 할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요거 가능하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요렇게 그려지는 것도 원래 가능해요. 원래도 둘 다 푸는 건데 왜요? 거기 A가 무슨 수래? 음수랬지. A는 무슨 뭐야? 기울기네, 기울기. 기울기가 음수란 얘기는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인 거 아니야? 음수 기울기? 네. 그래서 우리는 뭘 고르는데 여기서는 연두색을 고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조건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둘 다 푸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둘 다. 오케이?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연두색을 골라야 되니까 아, 얘는 몇 콤마 몇이야? 마이너스 1 콤마 3이다. 그 다음에 얘는 몇 콤마 몇이야? 1 콤마 마이너스 1을 지나가게 풀면 되겠네. 계산은 여러분한테 부탁드릴게요. 오케이? 대신에 그 아래 좀 특이한 거 하나 해보자. 810. 일단 여기까지 필기하시고 그림도 그리시고요, 제발. 숫자만 쫑쫑 쓰시면 나중에 아까 내가 이상하게 그린 거 하나 있었잖아, 그치? 그게 난이도가 조금 높으면 그런 거 나와. 그때 조금 힘드실 수 있으니까 그래프적으로 왜 저래야 되는지까지 좀 생각합시다. 지울게요. 뭐 썼어? 쌤. 응? 아니에요. 자, 근데 812번이 좀 특이해. 일단 정의역이랑 얘도 치역은 정해져 있어요. x에서 y로 함수니까, 그치? 범위를 줬죠. 됐니? 근데 이거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잖아. 2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긴 애 아니야? 그치? 그러면 얘는 1대1 대응이 기본적으로 될 수 있어? 없어?
1대1 함수가 될 수가 없는 친구야 원래는. 오케이? 근데 얘들아 정역이랑 공역이 정역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축을 기준으로 축보다 만약에 오른쪽을 쓰거나 괜찮아? 축보다 왼쪽의 범위가 된다면 괜찮니? 반토막만 봤을 때는 어때? 한쪽으로 올라가는 모양이잖아. 반토막만 보면 한쪽으로 내려가는 모양이잖아. 이렇게 내려오는 모양. 오케이? 그러니까 이차 함수가 나오면 일단 쫄지 말고 내가 여러분들 이차 함수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최근에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차 함수 공통수학 원에서도 하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중요하게 여러분들 보셔야 될 건 꼭지점은 항상 찾는 연습하세요, 알겠죠? 이차 함수의 꽃은 꼭지점입니다. 해석을 꼭지점 기준으로 할 거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볼게요. 812번에 일단 10부터 볼게요. 일단 좀 문제 있는 친구니까 얘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k야. 완전하진 않지만 꼭지점을 찾을 수 있어요. 얘는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4야. 맞니? 그래서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야? 마이너스 2 콤마 k 마이너스 4야. 근데 y좌표는 사실은 최대 최소일 때만 중요하지 지금은 아주 크게 중요하진 않아. 지금 우리가 뭘 볼 거냐면 꼭지점의 x좌표를 볼 거야. 괜찮니? 이거 축이 지금 x가 얼마란 얘기야? 마이너스 2란 얘기지. 근데 거기 보시면 정의역의 x는 마이너스 1보다 뭐가 돼? 크거나 같대지? 그럼 마이너스 1은 한 이쯤이겠네? 맞아? 그럼 그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한쪽으로 쭉 올라가고 있는 모양이지. 그러니까 얘는 함수값이 중복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서 얘도 1대1 대응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괜찮아? 그럼 그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게 뭐냐면 뭘 구체적으로 그리냐면 아니 여기 정역이랑 공역을 줬잖아. 그치? 그럼 그 범위를 그려야지. 정역이 누구보다 크거나 같더니 x가 마이너스인데 얘보다 뭐가 돼? 크거나 같대지. 오른쪽. 괜찮아? 아까처럼 박스는 안 나오지만 그릴 수 있어. 이쪽이야 이쪽. 괜찮아? 그 다음 두 번째 공역은 5보다 뭐가 돼? 얘가 현재 y는 5인데 5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지. 그럼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은 여기랑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 맞니? x는 마이너스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y는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맞아? 그럼 이 영역 안에서 정의하라는 얘기인 거야. 이해가? 그러면서 이 그래프 이미 이쪽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1대1 대응되는 거, 1대1 함수되는 건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지.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얘가 일단 첫 번째 함수가 또 돼야 될 거 아니야? x축 어떻게 채워야 돼? 꽉 채워야 돼? 맞지? 그 다음에 치역과 공역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잖아. 그럼 y축 꽉 채워야 돼? 맞아? 그럼 어디 지나가야 될 거 아니? 아니 그럼 이렇게 그리시면 돼? 그렇지 딱 여기 아니 꼭지점 아니야 이거 미안해 이건 꼭지점 아니야 이게 꼭지점이야. 이건 그냥 몇 콤마 몇인 거야 마이너스 1 콤마 5인 거야. 괜찮아? 그렇지. 요 점을 지나가면서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면 됐어요? x축도 꽉 차잖아. 맞아? y축도 꽉 찬다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려보시면 여러분들이 사실 이런 거야. 찍으려면 찍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지. 이런 애매한 건 답이 아닐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야 이거 뭐야 그냥 이거 마이너스 1,5를 지나가는 걸 찍어도 승률이 꽤 높다 이건 거지. 그래서 범위가 나오면 뭐 해봐라? 그려봐라.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요 점이 지금 현재 마이너스 1,5니까 마이너스 1,5를 대입해서 성립하게 하는 뭘 찾아주면 돼? K를 찾아주면 돼. 그 아래 814번 얘랑 비슷한 문제인데 814번에다가는 별표 치시고요. 이거는 그 초당고에서만 나온 건 아닌데 내가 왜 인상이 깊냐면 초당고에서 한 2년간 연속으로 냈던 문제야. 참고로 얘랑 방향은 완전히 반대긴 하지만 꽤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은 형태니까 조금 별표 쳐서 숙제로 잘 풀어보시고 잘 안 되는 질문 하셔도 좋아요. 814번. 선생님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어도 해야 돼요. 줄게요. 813번 보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형태마다 다 달라서 그래. 그래서 집에서 꼭 한번 다시 복습하오기. 그래서 설명 들었지만 선생님 저 이게 유형이 이게 안 가요 하는 문제가 있으면 또 질문하셔도 된다는 뜻이에요. 너무 중요해요. 얘는. 이해가셨습니까? 자, 813번의 특이점은 뭘까요? 여러분들 한 유형 안에서도 뭐가 다른지는 좀 보셔야 돼. 811번, 12번 풀어줬잖아, 그치? 그럼 813번은 얘네랑 또 뭐가 다를까? 범위. 그렇죠. 얘는 정역이랑 공역의 범위가 있어 없어? 문제를 보면서 고민하는 습관.
있어요. 있어요? 어떻게 있어요? 없어요. 진지하게 읽으세요. 알겠죠? 갑자기 있어요. 진지하게 읽었는데 있어요라고 하면 내가 애매해지잖아. 없잖아. 실수 전체라고 돼 있잖아 체크에. 오케이? 그러면 얘는 기본적으로 x축을 다 꽉 채워야 되는 거야. 인정? y축도 꽉 채워야 되는 거야. 괜찮아? 그리고 만약에 얘가 올라가고 있으면 얘 다시 얘가 이렇게 오른쪽 올라가고 있어. 근데 반대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계속 올라가고 있어야 되는 얘기고, 만약에 이쪽이 내려오고 있으면 얘도 내려가야 된다는 뜻인 거야. 이해가겠어요? 왜 늦어지지? 자, 그럼 문제 다시 한번 볼게. 지금 여러분들 811번부터 813번까지 근데 다른 것도 있는데 공통적인 점도 하나 있거든요. 혹시 공통점? 뭔 거 같아? 다른 건 이제 범위가 좀 달라요, 그치? 있고 없고 하나는 반토막이고. 요건 좀 다른데 공통점도 하나 있긴 하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811번이랑 812번의 공통점. 뭐에서 풀어야 된다? 그려서 풀어야 된다. 알겠어? 2학 물고 그래프를 안 그리시면 죄송하지만 진짜야. 2학년 때부터 수학 나가게 인생을 얻게 돼요. 그래프랑 친해져요. 지금도 힘든 거 알아. 지금부터 천천히 친해지세요. 알겠죠? 아직 2차 함수 안 배우니까 2차 함수 배우기 시작하면서는 나 겨울방학 때 좀 짜면서 안 그렸는데 지금 좀 그려야겠다 하면서. 알겠지? 지금 우리 함수하고 있잖아. 그치? 요 정도 그래프는 같이 그려보기. 알겠어? 그래서 813번 보시면 식이 fx는 3-ax 그 다음에 플러스 a-1이래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2 플러스 ax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와, 난리가 났어. 그지? 식이 완전 난리가 났잖아. 그지? 당황하지 마. 어차피 우리가 1대1 함수인 것만 찾으면 1대1 대응인 것만 찾으면 되기 때문에 케이스가 언제 나뉘는 거 먼저 볼게요. 1일 때 나뉘는 거 맞나요? x가 1일 때 케이스 분류? 내가 물어볼게. 이게 1대1 대응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첫 번째 친구는 이렇게 나가. 만약에 대충 그리는 거야. 근데 두 번째 친구가 여기서 이렇게 나가. 그럼 이만큼 뭐야? 또 b지. 그럼 1대1 함수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미안. 1대1 대응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케이스가 하나만 있다면 여기서는 뭐 해줘야 돼? 일반적으로는 연결이 해주셔야 돼요. 그럼 연결된다는 게 뭐겠어? 여기에다가 1는 거랑 여기다 1는 거랑 어떤 값이 넣어야 된다는 거야? 같은 값이 일단 나올 거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다 1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3-a고요. 더하기 a-1이니까 2네 2. 얘가 여기 2가 되는 지점에서 시작한다는 거야. 미안해. 더 그리면 안 돼. 2가 딱 되는 데서 스타트점만 찍을게. 자, 밑에다가도 1을 대입하시면요. 여기도 2야. 그래서 1보다 클 때든 1보다 작을 때든 일단 어디서 시작하는 거야? 둘 다 2에서 시작하는 거야. 다행이다. 이거는 별 문제 없네. 그치? 이렇게 되셨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뭐 볼 거냐면 기울기를 볼 거예요. 기울기. 근데 얘 기울기가 뭔지 모르죠? 왜냐면 3-a니까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잖아.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치? 그다음 얘 기울기도 잘 모르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냥 생각을 하는 거야. 아까 말했잖아. 저 그래프 형태에서 보라고. 얘가 한쪽으로 올라갈 거면 쭉 올라가는 꼬라져야 되겠지. 근데 그게 꼭 기울기가 같으라는 얘기는 아니야. 얘가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얘는 이런 식으로 느리게 올라가도 상관은 없는 거라고. 괜찮아? 그럼 단지 기울기가 얘가 양수면 얘도 무슨 수면 된다는 거야? 양수. 반대로 보면 이쪽 기울기가 이렇게 음수야. 그럼 반대쪽 기울기도 음수. 그래야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y축도 꽉 채우고, 맞아요? x축도 꽉 채우고, 가로선 그렸을 때 만난 점이 몇 개씩만 발생? 한 개씩만 발생. 오케이? 아까처럼 복잡한 상황이 발생하려면 케이스가 2개 이상 나눠야 돼요. 그럼 이제 이 양쪽 끝이랑 가운데랑 다 보고 풀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는 여기 중간 난이도 이상에서는 잘 안 나와. 그러니까 일단 기본형부터 잘 잡고 나중에 어려운 거 할 때 또 연습을 추가로 하자는 얘기인 거야. 이해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교재에서 만나는 데는 거의 10문제 중에 9문제는 다 이 모양으로 해결이 됩니다. 한쪽 쭉 올라가는데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쭉 내려가는데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괜찮아? 자, 근데 그래서 값이 얼마라고는 안 나왔잖아.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도 함께 보자. 첫 번째, 만약에는 3-a가 무슨 수라면? 양수라면, 괜찮아? 2 플러스 a도 기울기인데 무슨 수여야 된다? 양수여야 된다. 그래서 올라가고 계속 올라간다. 괜찮아? 그 다음은 3-a가 만약에 무슨 수라면? 이게 음수일 수도 있잖아. 사실 모르니까. 그럼 3-a가 음수면 2 플러스 a도 무슨 수면 된다? 음수면 된다.
물론 얘는 뭐 식이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풀어도 되긴 하지만 우리가 이런 거 되게 자주 만날 거거든. 결론은 부호가 어떻다는 거야. 얘랑 얘랑 같다. 얘랑 얘랑 부호가 같다잖아. 그치? 요런 얘기 되게 자주 만나게 될 겁니다. 이런 부호가 같다는 얘기가 나오면 이걸 통합해서 우리는 한 번에 풀 수 있어. 어떻게? 아 그럼 3-A랑 2 플러스 A랑 곱하면 항상 무슨 수 나와요? 양수 나오면 되겠네요. 2차 분식이죠. 근데 최고차 계수가 음수면 계산이 좀 헷갈릴 수 있거든. 그래서 이런 거는 마이너스를 한번 곱해줘. 그러면 A-3 되고 이건 예쁘게 정리하면 그냥 A 플러스 2라고 써도 되는 거 맞지? 그리고 음수 곱했으니까 부등호 방향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네. 아니면 전개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바꿀 수 있으면 바로 바꾸는 게 좀 더 낫다. 알겠니? 안 되면 전개도 괜찮아. 전개도 원래 상관은 없는 거야. 야, 2차 분식 우리 어떻게 풀었어? 아, 그리는데 이거 언제 0이야? 마이너스 2일 때랑 3일 때 0이고 최고차 계수를 내가 양수로 맞춰놨지? 그러니까 어떻게 플롯하겠어? 아래로 플롯하겠지. 오케이? 그리고 0보다 뭐 할 때 찾으래? 0보다 작은 건 이게 0이잖아. 0보다 작은 건 요게 이렇게. 아, 그래서 A가 어디서부터 어디면 마이너스 2랑 3은 사이면 0보다 작은 값 나와 하고 알려주는 거야. 최종적으로 답은 A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아.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럼 요 사이의 종수의 개수는 4개 하고 쓰시면 돼요. 집에서 꼭 다시 풀어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막 두세 개씩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기 3개가 다 중요하거든요. 시험에 뭐가 나올지 몰라요. 세 형태 중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뭐가 나올지 몰라. 진짜 뭐가 나올지 몰라. 그래서 근데 꼭 하나 나올 거야. 무조건. 그러니까 잘 별표치고 체크해 놓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항등함수. 항등함수도 중요해요. 근데 얘는 어렵지는 않아요. 항등함수는 어렵진 않습니다. 우리 항등식이 뭐였어? 양쪽에 x값 넣으면 똑같은 게 계속 나오는 애들은 항등함수라고 했어. 아, 항등식이라고 하지? 맞니? 항등함수는 이래요. 너네 뭐 초등학교 때 이런 책 많이 풀어봤을 것 같은데 만약에 더하기 3이 있어. 그럼 여기다 1을 넣으면 얼마라고 써? 여기 4라고 썼던 거 초등학교 때 거 기억나요? 근데 항등함수는 이래. 이게 함수인데 이 함수에다가 x를 넣어요. 그럼 그냥 x가 툭 튀어나오는 게 항등함수예요. 이 말을 좀 더 유치하게 풀어보면 1 넣으면 그냥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1이 그냥 나오고 2 넣으면 2가 그냥 나와. 3 넣으면 3 나오고요. 기하유시가 들어가면 기하유시가 그냥 나와요. 이건 장난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여기에 함수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나중에 합성함수라는 걸 배우면. 오케이? 그러면 fx라는 함수가 그냥 튀어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의 내용. 괜찮아요? 그러니까 항등함수라는 건 넣은 게 그대로 빠져나오는 걸 항등함수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x를 넣으면 x가 그냥 나오기 때문에 식으로 쓰면 이래요. 아, x를 넣었지 x가 그냥 나오는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근데 이게 나중에 합성함수랑 역함수 할 때 자주 나오는 친구라서 주로 문제가 딱 정의는 내려줍니다. 이런 걸 항등함수라고 합니다라고. 오케이? 근데 많이 쓰이는 기호로는 i라는 기호를 많이 써요. 항등함수로 기호를 i를 많이 써요. 됐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 문제집이 i는 항등함수 이렇게 알려줘. 무조건. 모든 문제 나오게 되면 다 알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걸 너무 신경 써서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i가 나오면 항등함수라는 거 알아두면 좀 편해. 그래서 당연히 i, x도 x가 나오는 얘기죠. 이해가셨습니까? 자, 그럼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데 그럼 y는 x라는 친구는 x 1 넣으면 뭐 나와 y에? 1 나오지? 2 넣으면 2 나오네. 3 넣으면 3 나오는 거 맞나요? 얘는 매우 대표적인 항등함수예요. 아주 그냥 대표 항등함수입니다. y는 x라는 친구. 뒤에 자꾸 떠들지 말고. 됐어? 아, 억울해도 참고 이거 보시고. 됐어요 여기까지? 근데 y는 x만 항등함수인 건 아니에요. 됐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fx라는 친구가 x 세제곱이야. 됐어? 그럼 물어볼게. 이건 항등함수일까요? 항등함수가 아닐까요? 이렇게 나라를 잃은 것 같은 표정을 앉아있니?
항등함수일까 항등함수가 아닐까?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 맞아요. 현재 상태로는 항등함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오케이? 왜 아주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정역을 얘기 안 해줬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fx는 x세제곱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얘가 무슨 함수가 되고 싶대? 항등함수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항등함수가 되도록 하는 정의역 x의 개수를 찾아주세요 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물론 y는 x가 가장 기본적인 항등함수지만 걔만 항등함수는 아니라는 얘기인 거야. 그냥 넣은 게 그대로 나오는 친구들은 모두 항등함수가 될 수 있는 거야. 괜찮아? 그럼 어떻게 찾느냐? 자, 아까 말했지만 함수에서는 약속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함수든 이 공통수학 투 전체가 그래. 약속을 잘 외우셔야 돼. 항등함수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아니, x 넣어서 x 나오면 된다며. 그럼 여기에 fx가 x가 되면 거 아니야? 근데 fx는 지금 현재 x 세제곱이잖아. 그럼 그거 x가 될 때 찾으라는 거 아니야? 예쁘게 이해하시면 x 세제곱 마이너스 x가 그러면 0일 때 찾으라는 얘기인 거네. 인수분 해주시면요 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1이야 맞니? 그럼 좀 더 풀어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은 0 하고 식 쓸 수 있는 거 맞니? 아 여기 해가 어떻게 돼? 해가 마이너스 1, 0, 1이 돼. 의미는 뭐냐면 자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넣었어. f 마이너스 1은 맞아? 마이너스 1에서 나오는 거지. 0은 0에서 나오지. 1은 1에서 나오네. 아 얘네가 이 마이너스 1이랑 0이랑 1로 원소를 정의역의 원소를 가지면 얘네들로 정의역을 만들면 넣은 게 어떻게 나와? 그냥 나오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무슨 함수 될 수 있어? 항등함수 될 수 있어. 오케이? 근데 전에도 이 비슷한 문제 풀었을 때 말씀드렸는데 이거 다 있을 필요는 없다고 그랬죠? 몇 개만 있어도 된다고? 한 개만 있어도 되고 얘를 중에서 두 개만 써도 되고 얘를 다 써도 상관이 없고 괜찮아? 그럼 그걸 집합으로 만들면 이 x는 결국 뭐야? 정의역이라는 건 결국 집합이거든. 그럼 집합을 만들면 결국 얘네들로 만드는 무슨 집합들이 되는 거야? 부분 집합들 되는 거 맞니? 맞아? 근데 그 부분 집합들 중에서 누구만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이거 노현서는 기억을 할 텐데 부분 집합들 중에서 어떤 애들이 문제가 되는 걸까? 그럼 여기서 내가 마이너스랑 0이랑 1로 부분 집합을 만들 건데 이걸로 집합을 만들면 이걸로 정의역을 만들면 다 가능한 애들이잖아. 항등함수가 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부분 집합을 쫙 따라서 만드는데 어떤 한 분이 문제돼요. 그렇죠. 너 조조 영화 못 본 거 기억해야지. 알겠어? 남자친구랑 그거 마음 아프다. 어 쉬는 시간 가져요. 조조아리? 근데 조조아리는 뭐야? 아니 그 조조 할인을 근데 요즘 조조 할인이라는 말 없잖아. 그게 뭐예요? 근데 이 아침 첫 영화는 티켓 값이 싸요. 그러니까 아침 영화는 좀 할인해서 있지 않아요 지금도? 그 조조 할인을 본 적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지금도 있는지. 쌤 일부러 할인 받으려고 막 보러 가셨어요? 아니 그것도 있는데 선생님 학교가 충무로에 있었어서 앞에 되게 큰 극장이 충무로가 있어요. 맛있다. 아니 거기 그거 안 팔아요. 그거는 저기 어디지? 나 갑자기 얘들 당황했네. 영동. 아니. 종로. 아니야 그 경상도에 있는 그 바닷가에 어쨌든 그 충무김밥은 바닷가에서 파는 거야. 알았어? 나 깜짝 놀랐는데. 왜요? 아니야. 자 충무공의 김밥이라는 뜻으로 충무김밥이라고. 사람 이름이에요? 이순신. 맞잖아. 이순신 사람이 맞지. 사람 이름이요? 충무공 이순신이잖아 얘들아. 알고 있었어요. 알겠어. 자 갈게. 자 너 이거 뭐야? 너 더듬이.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어쨌든 제대로 몇 군데였어. 그래서 항등함수라는 건 기본적으로 넣은 게 어떻게 나오는 거? 그냥 나오는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부른다. 오케이? 근데 요거랑 좀 비슷한 문제가 거기 보니까 817번에 있어요. 비슷한 문제가 817번에 있는데 조금 끄트머리 답을 찾을 때 조금 다를 수 있어서 집에서 한번 좀 고민을 해보고 안 되면 질문 받을게 다음 시간에. 알겠어? 근데 거의 비슷해요. 푸는 게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하고 이어서 풀게요. 상수함수까지 배우면 기본적으로 함수 모양은 다 배우는 겁니다. 상수함수는 얘는 진짜 쉬워요. 얘는 그래서 정의역이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공역도 이렇게 있어. 상수함수는 그냥 모두가 특정한 숫자 하나만 함수값을 갖는 애들이지 모두가 한 명만 골라. 오케이? 그럼 결국 얘는 이런 거잖아. 이 함수 내가 이름을 f라고 지으면 f에다가 x에다가 뭐를 넣든 간에 결국 뭐가 된다는 거야? 2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특정한 수가 되는 함수라고 해서 이름이 상수함수야. 이거 괜찮습니까? 별거 없어요. 그래서 그래프로 그리면 이런 그래프가 상수함수입니다. 1을 넣어도 2가 나오고 괜찮아? 0을 넣어도 2가 나오고 1을 넣어도 2가 나오고 3을 넣어도 2가 나오고 2만 계속 나오는 거야. 괜찮아? 그럼 그런 점들이 겁나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선을 이루겠지. 이게 대표적으로 상수함수의 그래프 형태입니다. y축이랑 어떻게 생긴 애들? 평행하게 생긴 애들. 오케이? 자, 그러면 거기 815번 보시면 자, f는 항등함수래요. f는 항등함수. 항등함수 하면 들어간 게 그냥 나오는 친구구나 이렇게 정확히 이해하시면 되고요.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g는 무슨 함수래? g는 상수함수래요. 그러면 g라는 애는 만약에 여기서 1이 나오면 계속 1만 나오는 거고 2가 나왔다면 2만 계속 나오는 그런 함수라는 거구나. 괜찮아? 자, 그래서 f2랑 G2를 더했더니 6이래. 근데 F는 항등함수잖아?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갔어? 2가 들어갔네? 그럼 얘는 뭐가 돼서 나와야 돼? 2가 돼서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럼 G2는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구나. 맞아? 네. 근데 GX는 또 무슨 함수야? 상수함수잖아. 4. 이 말은 뭐 G1도 4고 뭐 G3도 4고 모든 애들이 다 뭐라는 거야? 4가 나온다는 뜻인 거야. 괜찮아? 그래서 문제가 최종적으로 물어본 게 F10 더하기 G10을 물어봤는데 괜찮아? F는 그냥 항등함수였잖아. 얘는 10이 들어갔으니까 10이 그냥 나오면 돼. 약속이니까 외워서 좀 오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G라는 애는 내가 모르지만 계속 뭐만 나오던 친구야? 4만 나오던 상수함수야. 그래서 얘는 얼마가 돼? 4가 돼. 그래서 그냥 14가 나와. 약속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푸는데 어려운 건 없어요. 됐니? 자, 그 다음에 816번 답이 뭐예요? 옆에 물어보세요. 아! 다른 식으로 풀어가야지. 맞다. 자, 그 다음 이제 함수의 개수로 넘어갑시다. 유형 8번. 야, 근데 이거 함수의 개수 하기 전에 우리 간단한 경우의 수, 어차피 여러분들 공통수학원 후반부에 나오는 애거든. 경우의 수 그거 간단하게 복습 좀 할게요. 보세요. 야,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경우라고 합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뭐 해야 돼? 해야 돼요. 괜찮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기하율이 아침에 학교를 가는데 버스 이건 안 돼. 기하율이 아침에 밥을 먹는데 이것도 안 되는데 미안해. 기하율이 아침에 학교를 가는데 기하율에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기하율에서 안 되는 건 아니야. 기하율에서 안 되는 건 아니고 기하율이 학교 가려고 옷을 입는데 바지? 상의가 3가지가 있고 하의가 2가지가 있어. 그래서 하율이 아침에 이제 학교 가려고 옷을 입는데 상의랑 하의 둘 중에 하나만 입고 나가면 큰일 나겠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치. 진짜 큰일 나요.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입고 나가야 돼? 동시에 입고 나가야 되지. 그럼 하율이가 할 수 있는 코디는 상의가 A, B, C라고 치자면 거기에 따른 하의가 1번, 2번 매칭 1번, 2번 매칭 1번, 2번 매칭을 해서 입게 돼 있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하율이의 코디는 총 몇 가지가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걸 계산할 때 어떻게 하자는 거야? 3 곱하기 2로 하자는 거야.
아, 내가 동시에 선택해야 되는 것들은 선택할 가지수를 뭐 해라? 곱하면 총 가지수가 나와요. 괜찮아요? 자,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일들. 이런 경우에는 합을 하시면 돼요. 역시 기하유 씨가 다행히도 상이와 하이를 잘 챙겨서 있고 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학교를 가는데 하유이가 버스를 타고 가면 세 종류의 버스를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하철을 타면 우리 동네 그런 얘기는 없지만 두 가지 종류를 골라서 타고 갈 수가 있어. 오케이? 근데 버스랑 지하철을 동시에 타는 건 아니래. 하나만 타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버스랑 지하철을 얘가 동시에 선택할 수 없는 상태인 거지. 오케이? 그러면 얘가 학교 갈 수 있는 루트는 총 몇 가지인 거야? 여기 세 가지에다가 여기 두 가지를 더 해야 된다는 얘기야. 왜냐면 버스랑 지하철을 동시에 탈 수는 없으니까. 왜? 그럼 잘라야 되잖아. 오케이?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땐 뭐 한다? 합한다. 괜찮습니까? 이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해요. 경우의 수의 가장 기본이야. 막 NPR, NCR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것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럼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자, 선생님이 이거 예문으로 할게요. 이건 필기 따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 함수의 개수고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의역 x는 그림으로 그려보자. 1, 2, 3 공역 y는 1, 2, 3, 4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진짜 문제가 함수의 개수를 물어. 정의역이 x고 공역이 y인데 이때 함수의 개수라는 건 정확하면 이런 거야. 얘네들이 화살표를 이렇게 쏘는 걸 대응이라고 하잖아, 그치? 이 화살표 쏴서 얘가 함수가 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모양이 몇 가지인가요? 함수가 될 수 있는 형태가 몇 개인가요? 이걸 물어본 거야. 괜찮니? 근데 우리 아까 배운 대로 하자고. 정의역당 함수값이 몇 개씩 있어야 되는 거야? 한 개씩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F1이라는 친구가 뭔가 하나를 선택해야겠네. F2라는 게 함수값인데 하나만 고르면 되겠네. F3도 함수값인데 하나만 고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1이 고를 수 있는 게 몇 가지겠니? 얘가 그럼 고를 수 있는 게 몇 개야? 네 가지 되는 거 맞지? 2가 고를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기회를? 왜요? 똑같은 걸 고르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왜 3개라고 했는지 생각을 조금은 해보셔야 돼요. 우리 하율이가 3개라고 한 이유는 아마 이럴 거야. 얘가 만약에 2를 골랐어. 그럼 얘는 2를 고르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1, 3, 4 중에서 3개 중에 하나를 골라요라고 선택을 한 건데, 우리 함수는 함수값 중복이 가능하다고 했니? 안 된다고 했니? 안 된다고 했죠. 돼요. 얘들아, 돼. 써놔. 함수는 기본적으로 함수값 중복이 돼. 야, 그럼 얘는 아까 함수는 그럼 함수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1대1 함수가 안 되는 걸 내가 그래서 아까 마무리할 때 구분 지어드렸어요. 여러분들 1대1 함수랑 함수는 구분을 하셔야 돼요. 함수들 중에서 스페셜한 애들이 1대1 함수인 거야. 함수값 중복이 안 되는 것들을 1대1 함수라고 부르고 거기에 치역과 공유 같은 1대1 되는 거야. 괜찮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도 4개 중에 또 골라도 되는 거야. 똑같은 건 또 골라도 돼. 그래서 여러분들 함수의 기본적인 성경하려면 체크하세요. 함수는 기본적으로 함수값 중복 가능이야. 됐어? 자, 그럼 F3이 고를 수도 몇 가지겠어? 4가지를 고르면 되겠죠. 야, 1이 2를 고르는데 2는 만약에 안 고르면 돼? 그러니까 1도 고르고 2도 고르고 3도 모두 동시에 골라야 하는 거지. 오케이? 근데 얘들아, 수학에서 동시는 또 헷갈릴까 봐 말씀드렸는데, 얘는 기하율이 아까 내가 상이랑 하이를 고른다고 했잖아, 동시에. 근데 기하율이 아무리 상이랑 하이를 동시에 골라도 한 번에 읽을 수는 없지. 너 그렇게 읽어? 표정이 왜 그래? 아니랑 하이를 한 번에 어떻게 읽는 그러니까 읽을 수 있어요. 어떻게? 팔 하나 끼고 다리 하나 끼고 팔 두 개 끼고 다리. 네, 세상에 이런 얘기 나오가시면 돼요. 알겠죠? 네,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죠? 부끄러워요. 아니, 하의를 입고 이어서 상의를 입든가, 상의를 입고 네. 너무 상상을 하지 말고 얘들아. 하의를 입잖아. 너네들 옷 입을 때 생각을 해 그냥. 알겠지? 네. 그러니까 수학에서 동시라는 건 꼭 정말 한 번에 뿅 이런 건 아니고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수학에서는 동시로 쳐. 이거 하고 이어서 바로 다음 행위를 하잖아. 그것도 수학에서는 동시에라고 치는 거야. 괜찮아?
이해가셨어요? 혹시라도 헷갈릴까봐. 근데 여기서 선택이라는 걸 1이 2한테 골라. 이어서 2도 누군가를 골라야 되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얘네 셋은 어떤 선택을 되는 거야? 동시에 선택이 되는 거야. 수학에서. 오케이? 그럼 이걸 다 뭐 해야 돼? 곱하는 거야. 화장실 가고 싶다. 아니 그거는 그 상위를 있고 하위를 있는 목표가 된다 했잖아요. 이 차례 순차적으로 보니까 그럼 자 버스를 타자마자 버스를 타고 내리자마자 바로 택시를 타면은 그것도 목표가 돼요. 그 경우에 좀 더하는 게 아니라. 그건 뭐 좀 예외상으로 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약간 알겠어요. 그거는 좀 문제상에서 제약을 줄 거예요. 그게 약간 변칙적인 거는 가다가 지 학교 가다가 돌아갔다 이런 거는 안 나오니까 약간 너무 일반적인 상황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혼자 시험 문제를 만들고 있어. 조용. 자 거기 바로 1번 그래서 여러분 거기 공식 그냥 외우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 거기 괄호 잠깐 볼게. 그 위에 유형 8번에 보면 바로 1번에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래. 근데 x 정역의 원소가 1, 2, 3, 4에서 m까지 있다는 얘기인 거고 공역은 1, 2, 3, 4에서 어디까지? n까지 있다는 얘기인 거야. 오케이? 그러면 1이 고를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n가지야? 2가 고를 수 있는 것도 n가지야? 3이 고를 수 있는 것도 n가지고 모두가 n가지인데 이게 몇 번 선택해야 되겠어? 1부터 몇 가지 고르니까 m까지 고르면 이게 m개가 되겠지? 그래서 거기에 n의 m 제곱이라고 써 있는 것 뿐이야. 오케이? 근데 난 개인적으로 그거 외우는 거보다 지금 우리가 하듯이 하시는 연습을 하세요. 알겠죠? 이래야지 나중에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거든. 예를 들면 이런 조건이 붙어. 쓰지마 이거는 F 흰색이 없는데? 하얀색으로 할게. 그래서 F2가 2는 안 된대. 그래서 F2는 2는 못 고른대. 괜찮아? 그러면 자 1이 고를 수 있는 거 4가지 맞죠? 2가 고를 수 있는 거 이제 몇 개로 줄어드는 거야? 3개로 줄어들잖아. 맞지? 3이 고를 수 있는 거 4개 그대로 유지지? 조건에 맞추시려면 지금 선생님이 가르쳐드린 대로 하셔야 조건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줄이든 늘리든 이렇게 해서 푸실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거기 공식 암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됐어? 왜냐면 그 공식으로 풀리는 문제는 난이도가 중하 정도밖에 안 되거든. 됐어? 된 거 맞아? 저요? 아니요? 자 2번 그 다음은 내가 1대1 함수라고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1대1 함수는 뭐가 좀 포인트야? 중복이 일어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F1이 고를 수 있는 건 아까랑 마찬가지로 4개 중에 일단 편하게 막 골라도 되는 것 같아. 그치? 근데 이제 F2가 고를 수 있는 게 몇 개가 줄어들어? 강민채 씨, F2가 고를 수 있는 건 몇 개일까요? 그렇죠. 왜냐면 F1이 고르는 무언가는 빼고 골라야 될 거 아니야. 괜찮아? F3이 고를 수 있는 건 몇 개로 또 줄어들거든요? 1, 2, 2개. 잘했어요. 됐어요? 말하면서 불만이 많으세요? 얘를 어떻게 선택해야 돼? 동시에 골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할 거야? 곱할 거야. 근데 이게 여러분들 그 수료할 때 배웠던 NPR로 이게 표기가 되는 얘기는 해요. 오케이? 근데 NPR로 외우지 말라고. 아까랑 마찬가지로 조건이 붙으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구할 수 있어. 가자, 됐니? 자, 그 다음 나머지는 좀 쉽습니다. 쉽다고요? 3번에 이거 잘 안 나오거든? 거기 없을 거 아마 1대1 이거 항등 함수의 개수를 아주 가끔 물어봐요. 항등 함수 몇 개인지 아는 사람? 저요. 했었어요. 탈락. 0개. 탈락. 1개. 한 개입니다. 막 던지지 마세요, 근데. 뭐야? 야, 생각해봐. 항등 함수는 뭐야? 항상. 넣은 게 그냥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럼 1이 고를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1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몇 가지? 한 가지. 2가 고를 수 있는 건 나 2밖에 없잖아. 그치? 그래서 한 가지. 맞습니까? 3이 고를 수 있는 것도 3 한 가지. 근데 얘는 그런 의미보다 그냥 한 가지야.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2 나와야 되니까 선택의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한 가지. 칸이 없어서 옆에다 쓰는데요. 상수 함수는 몇 가지일까요? 응? 뭘 무조건 몰라. 왜 셀 모르는 수 거야? 없다. 1.
0 N개 상수함수에 대해서 지금 아무 생각 안 아, 하고 있어. 잠시만요. 다시 생각해볼게요. 이 그림 기준이에요. 이 그림. 한 개 아니에요? 아니에요. 2개 1, 4개 네 개. 생각해 알아. 알겠지? 자, 우리 이시연 씨가 왜 1, 2, 3이라고 했냐면 얘네가 모두 1을 고르는 게 일단 한 가지지. 오케이? 근데 얘가 모두 2를 고르는 거랑 잠깐 조용히 중요해. 얘네가 모두 1을 고르는 한 가지 형태랑 얘가 모두 2를 고르는 거랑 이게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 아니.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잖아. 내가 이게 골라놨어. 근데 또 다시 얘가 이렇게 고를 수 있냐고 이렇게. 아니요. 이 두 개 동시에 일어날 수 없지. 그러니까 1을 선택하는 거 한 가지랑 맞아? 2를 선택하는 거 한 가지랑 3을 선택하는 한 가지랑 4를 선택하는 한 가지랑 이건 동시에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지. 그럼 뭐 해야 된다? 더 해야 된다고. 그래서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에서 그러니까 얘는 정확히 말하면 fx가 모두 1인 거, fx가 모두 2인 거, fx가 모두 3인 거, fx가 모두 4인 거에서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에서 내려가는 거야. 괜찮아? 그 집에서 이 원리를 생각하면서 푸셔야 예를 들면 중간에 뭔가 조금 조건 붙어 있는 함수들 같은 경우도 잘 풀릴 겁니다. 괜찮니? 자, 그러면 시간 조금밖에 안 남았으니까 합성함수 조금만 얘기만 트고 그다음 마무리할게요. 알겠죠? 다음 시간에 숙제는 여기 9번까지 8번까지만 해. 8번까지만 숙제 볼게요. 유형 8번까지 이쪽 지울게. 야, 근데 얘들아 숙제가 많은데 풀어보면 알겠지만 금방 풀어요. 풀리냐 안 풀리냐만 결정이 나는 뿐이지 풀리는 건 되게 쉬울 거야. 알겠지? 너무 울지 말고 미리 좀 풀어놔. 안 돼요, 울지 마요. 자, 합성함수 설명만 좀 드리고 갈게요. 합성함수. 야, 부득이하게 내가 하늘색으로 쓰는 게 원래 흰색으로 쓰고 싶었던 거야. 자, 합성함수라는 건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f라는 함수에다가 a를 넣었어. 그랬더니 b라는 결과물이 나온 거야. 괜찮아? 근데 막바로 이 b라는 걸 이어서 g라는 함수에다가 넣었어. 그랬더니 c가 나오는 겁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근데 이거를 각각 놓으면 각각 함수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걸 한 번에 계산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계산하고 싶어요 라는 게 합성함수라는 거야. 괜찮아? 그래서 표기는 어떻게 하냐면 야 이거 합성함수 나 이유는 설명드릴 거지만 순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A라는 게 어디 일단 먼저 들어가요? F에 먼저 들어가는 거지. 순서상 누가 먼저? F가 1번이야.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어디다 넣어? 그 나온 결과를 G에다 넣는 거지. 이거 쓸 때 F가 왼쪽이고 G가 오른쪽입니다. 아 반대로 있구나. F가 오른쪽이고 G가 왼쪽입니다. 이거 읽을 때 여기에다 먼저 넣으세요. 그 다음에 어디다 넣으세요? G에다 넣으세요 라는 뜻인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걸 한 번에 G 합성 F에다가 뭐를 넣으면 A를 넣으면 중간에 그 지점과 한 번에 뿅 얼마가 나와요? C로 한 번에 가요가 사실 합성 함수예요. 그러니까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심플하게 말하면 이런 거야. 그냥 두 개 이상의 함수가 있는데 그걸 이렇게 순서대로 계산하는 걸 합성 함수라고 불러. 근데 계산을 너무 여러 번 하면 귀찮으니까 한 번으로 퉁 치는 걸 합성이라 표기를 하는 거지. 얘가. 그런데 여기서 이 얘기도 해볼게요. 야, FA가 일단 B인 거 맞니? 요 식대로라면? 그러면 GB는 뭐라는 거야? C라는 거 맞니? 근데 여기 B랑 얘랑 어떤 애야? 같은 애지. 그럼 내가 여기 B 대신에 뭘 집어넣어도 돼? C. FA를 집어넣어도 되니? B가 FA랑 똑같은 애라는 거야. 그랬더니 C가 나오는 거야? 야, 이 기호 보니까 얘도 A를 넣었더니 결과적으로 뭐가 나와? C가 나오네. 그래서 이분과 이분은 서로 어떤 친구이신 거야? 똑같은 친구인 거야.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G합성 FA를 계산하려면 원래 원칙대로라면 A를 어디다 넣으세요? F에 먼저 넣으세요. 그리고 나온 결과를 어디다 넣어주세요? G에다 넣어주세요. 이 뜻이야 그냥 단순하게. 괜찮니? 근데 그렇게 생각할 때 계산이 좀 헷갈릴 수 있잖아. 여기 표기상.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 계산할 때 헷갈리지 말라고 G 안에 FA로 환산해서 쓸 거야. 그럼 너네들이 FA 일단 계산하면 되잖아. 그래서 뭐 B가 나왔네. 그럼 G, B는 C예요 하고 답을 찾으면 되겠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2번. 내가 만약에 fx라는 친구를 x제곱이라고 할게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gx라는 친구는 x-1이라고
뭐 하자. 그랬어? 그럼 문제가 G 합성 F4를 계산해달라는 거야. 그럼 의미 자체는 이래요. 4를 F에 넣으세요. 그리고 그걸 어디다 넣어주세요? G에다 넣어주세요. 근데 그거 암산하다가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걸 해석하기 편하게 이렇게 바꿔라. G 안에 F4라고 쓰면 4를 먼저 F에 넣을 거 아니야. 그걸 어디다 넣어? G에다 넣게 되겠지. 아, 이거 빨리 꺼낼게요. F4는 얼마야? 여기다 4는 되잖아, 그치? 16. 그럼 G16은 얼마야? 15지. 이렇게 계산하는 뜻인 거야. 이해가 됐습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어서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 카메라 좀 꺼줘. 고마워. 수고했어요.